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항문 농양입니다. 항문에 농양이 생겼을 경우 현대의학적으로 수술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수술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수술하지 않고 항문 농양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선 항문 농양은 항문샘이 항문 안쪽에 1, 2cm 되는 부분에 4개에서 10개 정도 있습니다. 이 샘에서 배변 시에 윤활액이 나옵니다. 항문 농양이라는 것은 이 항문샘에 염증이 생겨서 고름집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항문 농양의 원인은 대장균이 항문샘으로 들어가면서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이외에 크론병이라든지 궤양성 대장염, 대장염증, 결핵 등이 원인이 돼서 항문 농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항문 농양의 증상으로서는 얕은 부위에 생기면 항문 주위가 부어올라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발열과 통증이 나타납니다. 깊은 부위에 생기면 붓지 않고 약간의 발열, 통증만 나타납니다. 이게 더 어려운 거죠, 사실은. 항문 주변에 좁쌀만한 구멍이 생기는데 이 구멍이 막히면 농양이 반복해서 발생되기도 합니다. 항문 농양의 진단은 눈으로 봐도 구멍이 생겨 있기 때문에 고름 배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 수지 검사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항문 농양의 치료는 배농술을 시행한 후에 항생제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50% 이상의 치료로 진행되고 항문샘과 주위의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시술을 합니다. 항문 농양의 경과는 항문 농양에서 항문 누공으로 진행되고 복잡한 항문 누공까지 가면 수술도 어렵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는 항문암으로 간혹 발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럼 항문 농양의 한의학적인 원인과 치료는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는 음주 과다하는 사람의 항문 농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이 원인이죠. 왜 입으로 술을 마시는데 항문에 농양이 생길까요? 술은 열독입니다. 열독이기 때문에 이것이 항문 쪽으로 가서 치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이 항문 농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문에 치질이 생기는 것, 술에 의해서 생기는 걸 주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한의학에서는 주독을 풀어주면 주치가 치료가 됩니다. 말하자면 수술하지 않고 치료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술에 의한 항문 농양도 수술하지 않고 치료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약을 쓰거나 침치를 하죠. 또 간하고 콩팥 기운이 허약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간과 콩팥 기운이 허약하면 하체, 즉 근본 뿌리가 약하다는 얘기인데 근본 뿌리가 약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등에 뾰루지 같은 게 이유 없이 난다거나 목에 가래가 낀다거나 피부가 자꾸 거칠어지거나 또는 치질이 생기거나 이것이 심화되면 항문 농양으로까지 발전돼서 오래된 이 병들이 오래 묵으면 바로 항문 농양까지 발전돼요. 그러면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간하고 콩팥 기운을 도와주는 신기환이라는 것이 있고 간혹 흑지황환이라는 것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는 안 써 있는데 흑지황환이라는 것을 쓰는데 신기하게 항문 농양이 치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문 농양이. 그럴 경우에는 감히 향소산 같은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면 바로 항문 농양이 한의학적으로 치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항문 농양은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도 있고 수술하지 않고 그 원인을 찾아서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의학으로 치료할 때는 농을 없애주는 치료 또는 그 원인을 없애주는 치료. 예를 들어서 주독에 의해서 왔다 그러면 주독을 먼저 풀어줘야 되고 풀어준 다음에 농이 생긴 것을 없애주는 그러한 치료를 하는 것이 한방적인 치료입니다. 그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면서 마무리약으로서 신기환이나 흑지황 같은 것으로 보강을 해주면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되기 때문에 재발 가능성도 낮습니다. 이와 같이 항문 농양은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지만 한의학적으로도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얼마든지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